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언론들을 접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단어죠. 과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어떤 건지, 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즉 공공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평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다 같은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예비, 사전, 종류에 따라 절차, 기준, 담당 부처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을 위주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해당 사업부처에서 담당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을 위주로 한다는 점이 예비 타당성 조사와 유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서 담당합니다. 특히 다른 타당성 조사와 다르게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다음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평가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인데요. 분석기관은 크게 조사 수행기관과 분과위원회로 나누고, 조사 수행기관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BC 분석과 AHP 분석을 통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BC 분석은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 기법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 타당하다라고 합니다. 또 AHP 분석은 계층화 분석법이라고도 아는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성, 기술성 등의 가중치를 반영한 지수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통상지수가 0.5를 넘으면 타당하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분과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검토하는데, 이때에도 AHP 분석이 활용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대상은 공공청사,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등을 포함해 긴급한 사안이거나 지역균형 발전, 국제적 교류에 대한 사안일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면제 사례로는 금강, 보령댐 도수로 공사, 호남 고속선 건설, 경강선의 구간 복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식 면제 요구가 늘어나면 조사의 본래 목적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한편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첫째는 양극화의 초래입니다. 배후 인구가 적을수록 경제성 분석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역적 양극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비용 사업의 분리입니다. 초기 자본이 높은 경우 BC 분석에 불리한데, 대표적으로 철도 사업이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도입 취지의 변형입니다. 본래 자원 활용의 효율화보다 예산 지킴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총 413조 원 중 무려 166조 원 가량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니 체계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다면 국가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진행된 공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덕도 신공항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공공사업이죠.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건설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및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해 부산 경전철의 경우는 이미 완공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부산과 김해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김해 경전철은 BC가 낮아 매년 손실이 적지 않은 실정이지만 에코델타시티가 완공되고 나면 이용객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선과 기장선의 도시철도 확장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예비 타당성 분석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건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타당성을 갖추어 진행된다면 더 나은, 더 빠른 부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